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일로입니다. 오랜만에 안경을 쓰고 나왔네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냐 물어보시고 하는데 2011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인상 중에 하나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안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경 쓰던 친구가 진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거의 안 썼단 말이에요.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방에 다 안경을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다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 궁금해져서 따로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 한국의 근시율이 미국보다 2배 정도 더 높대요. 한국에서 근시율이 약 80%에서 9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거 30%에서 50% 정도 되는 걸로 얘기되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더 안경을 많이 쓸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물론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찾아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서양의 안경 문화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유를 같이 알아보시죠. 이번 영상은 브리즘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우리 삶이 안경 덕분에 아주 편해진 게 사실이잖아요. 누구 덕분일까를 가지고 출발을 해봤더니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한 명으로 좁혀가지고 볼 수가 없는 되게 긴 역사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얼굴에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뭔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이니까 그 전환점에 있어서 얼굴에 고정시키는 거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요걸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13세기 때 이탈리아 동북부에 있는 베네치아 지역이 유리 산업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딱 그때부터 유럽에서 유리를 생산하고 만들고 다루는 기술들이 거기서 많이 발달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록한 유리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거랑 고정을 해서 만든 이 물품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안경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전환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18세기의 미국입니다. 18세기의 미국이면 사실 미국 초창기예요. 나라를 만드는 건국식이거든요. 딱 그때 건국의 아버지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마 사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누군지를. 이분이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했어요. 이중 초점 렌즈를 이 사람이 개발을 해서 미국 헌법을 승인하기 3년 전인 1784년에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안경이 사실 미국 헌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한 9년 후에 미국에서 첫 공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안경이 그때부터 천천히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물품이 됐던 거거든요. 미국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안경 시장이 천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유럽은 조금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15세기, 16세기 이때 귀족들한테 굉장히 부유층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의뢰를 할 때 별의별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경테를. 그래서 뭐 거북 등껍질로 만들어달라, 금을 어디 새겨달라. 점점 여기서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6세기가 지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가 되잖아요. 요 기간에 유럽이 뭘 하게 될까요? 식민지를 만들어요. 식민지를 만들어서 원래 그냥 지주인 귀족들만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인들도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사회에서 중산층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래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것도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귀족의 상징이 되고 있었던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안경이 더 인기가 생긴 거예요. 사회성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안경을 갖고 나가는 것이 나의 사회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특별한 예시도 있어요. 오페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멀리 있고 그때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길쭉하게 생긴 손잡이에 이쁘게 생긴 자기 의상이랑 맞춰진 안경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 등장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관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유럽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잡았던 거거든요. 옷에 달고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나의 사회적인 위상을 나타내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동양은 어땠을까요? 동양의 안경이 전래해서 들어온 것들이 사실은 한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 명나라에서 자리 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15세기까지 동양이 서양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했었어요. 당시에 비단길이 되게 중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비단길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유리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양에 있는 명나라로 이렇게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딱 그때 안경이 중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5세기 때 중동 지역, 현재 튀르키예인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쳐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딱 15세기가 됐는 대로 그 비단길이 끊겨요. 그러면은 이젠 동양의 안경 문화가 알아서 별도로 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서양의 안경 문화도 별도로 돌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때부터 중국 안에서 특히나 수조 위주로 되게 안경을 만드는 장인이 생겼었어요. 여기서 좀 문화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것부터 출발이 됐다가 포인트예요. 시력 교정의 실용성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사회 구조도 달랐기 때문에 실용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용성이니까 평민들까지 이게 확산되는 게 훨씬 더 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한국 문화 안에서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물품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었겠죠. 분명히 역사적인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동서양의 안경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역사로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동양인의 안경 사용 비율이 더 높은데 분명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겠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환경적인 요소를 봐야 돼요.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에 근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연구에 따르면은 한국, 중국, 일본은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비교적 서양보다는 적어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먼 곳을 보진 않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시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책이나 화면을 보는 그런 학습 시간이 서양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실내 생활을 하면 햇빛에 노출이 덜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햇빛의 영향을 받았을 때 눈이 나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하게 이렇게 실내 생활을 하고 그런 햇빛을 눈이 맞지를 못하게 되면은 눈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근시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 연구소에서 나왔던 것들로 봤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화면을 보거나 학습 시간이나 실내 시간 이런 것들이 동서양의 구분이 뚜렷해요. 그래서 상해랑 영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 상해에서 15세 정도 되는 학생이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14시간 정도 된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정도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근시율이 미국보다 2배 정도 된다는 건 비율이 굉장히 맞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환경적인 요소가 커요. 이건 근데 또 경험적으로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자랐던 제 친구들이나 저의 경험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끝났을 때 바로 학원에 가고 막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간 외적에는 나가서 노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교시 사이에 리세스라고 해서 잠시 나가가지고 뛰어 돌아다니고 놀고 해야 하는 시간이 항상 챙겨졌어요. 제가 중학교 막 학년까지 쭉 그게 있었거든요. 학습하는 시간, 뭔가 눈에 가까이 돼가지고 하는 시간이 비교적
맞긴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거기 대학원 선배 중에 한 명은 몽골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몽골 생활 모습이랑 중국, 한국, 일본의 도시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몽골 선배가 자기는 계속 눈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눈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본인 해석으로는 몽골 살면서 먼 곳을 바라볼 일이 많은데 서울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먼 곳을 볼 수도 없대요. 그냥 그게 불가능해졌으니까 내 눈이 나빠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잠깐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생활 모습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서양이 비슷한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 시간이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디바이스를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걸로 숙제나 학업을 하는 시간이 또한 미국에서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근시 있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경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근시보다 원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노안이신 분들이 더 안경을 쓴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원래 안경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양인들만 쓴다 라는 편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80년대 영화 미드를 보시면 안경 쓴 캐릭터들이 전부 다 너디한 캐릭터예요. 스마트한데 따돌리는 캐릭터 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nerd, geek, dweeb 안경 쓴 사람을 약간 낮잡아 부르는 말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안경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되는데도 자기는 일부러 안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2000년대가 되고 문화적인 차이가 갑자기 미국 안에서 생겼거든요. 비주류의 문화가 조금씩 더 주류 문화가 되기 시작하는 힙스터 문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약간 올드하고 비주류인 그런 것들을 멋지게 하는 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옛날 안경을 찾아서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할머니 안경을 어린 친구가 써가지고 멋진 패션을 하는 거가 미국에서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또 할리우드에서 더 보여지고 캐릭터화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안경의 패션화의 폭이 확장이 됐던 거예요. 그런 동시에 이젠 뭐 2010년대 디바이스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고, 코로나 때 디바이스를 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실외 활동을 못하게 돼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근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그것도 동시에 자기랑 잘 맞고 자기의 패션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안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다양한 나라잖아요. 다양한 인종과 얼굴 형태가 있는데 개인의 얼굴에 딱 맞는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영상 협찬해준 맞춤 안경 브랜드 프리즘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케이스 스터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을 한번 찾아가 봤죠. 보통 우리가 안경을 맞추러 가면은 어디 가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더 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프리즘에 가보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서 3D 스캔을 해요. 얼굴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봐요. 그러면 찍어봐서 얼굴 형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얼굴에 딱 맞는 안경을 제작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 얼굴이 어울리는 형태의 모양들은 이런 거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화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왜냐면 한국에서도 안경을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방송에서 안경을 써요. 그래서 주로 비정상회담 할 때 많이 썼던 안경이 이거거든요.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안경인데 이게 되게 크고 막 얼굴이 멀고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방송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전혀
편하지가 않고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찾으려면 하나하나 다 얼굴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게에 가가지고. 근데 브리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화면에서 추천이 돼요. 그러면 넘기면서 아 이거 나랑 어울린다, 이런 거 좀 더 보고 싶다 하면 되게 선택이 편해져요. 과정 자체가 진짜 편했어요. 저는 사실 또 저는 한국에서 얼굴 형태가 다르잖아요. 코가 조금 더 커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작게 생겼는데 이마가 크고 막 이러니까 한국인들 얼굴 형태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가 해버리면 가끔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렌즈가 엉뚱한 데에 가 있으면은 우리가 약간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게 딱 맞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렌즈의 위치가 얼굴 형태랑 콧대랑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거 쓰면 이렇게 엄청 거리가 있어가지고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이러면서 조절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즘에서는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모양을 프린팅할 때 올바른 위치에 이게 가게끔 훨씬 더 눈에 가깝게 렌즈가 작동이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패션도 추천을 해주지만 이 모양이 제 얼굴에 딱 잘 들어맞아가지고 제가 편하게 쓸 수 있게 추천을 해주는 게 맞춤 안경의 포인트예요. 확실히 앞으로 미국에서는 얼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뭐 공장에서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즘에서 하는 것처럼 맞춰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고 미국 사람들도 그걸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안경을 제작할 때 있잖아요. 보통 불태 안경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공장에서 양산을 하면은 한 판에서 그 모양을 커팅해서 나머지 여분을 폐기를 해야 되는 건데 프리즘에서는 3D 프린팅을 하니까 필요한 재료만 쓰는 거예요. 여기 뚫린 부분들은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프리즘 거리는 거는 뭐 물론 협찬을 받고 과거이긴 한데 그냥 그것 때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시장에서 생산 구조가 바뀐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발빠르게 생산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변화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안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분명히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도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안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팬데믹 때 우리가 실내 시간이 되게 많아졌고 전자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근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50% 정도가 근시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경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물론 패션 아이템으로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지만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제대로 작동이 되고 내 얼굴에 맞고 편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의 얼굴이 딱 맞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안경도 그렇게 진화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안경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나랑 잘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나 안경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태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꼭 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타일러 볼까요?